네, 안녕하세요. 외동입니다. 일단은 매매를 할 때, 마진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수칙 등을 좀 알려드릴게요. 좀 억텐 영향인데 어쨌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항상 포지션을 매수매도 진입하는 것과 그리고 항상 24시간 아프리카에서 유튜브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편하게 뭐 물어보셔도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선물 거래,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거래죠. 요즘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는 것도 사실이고, 뭐 여타부타 뭐 그냥 설명 없이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2편, 3편도 이제 다음에 찍을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에 걸어야 할 기법들도 뭐 걸어야 되지만 어쨌든 하시기 전에 가지셔야 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 매매를 함에 있어 기본으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입니다. 1번, 모르는 자리는 매매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차트를 보고 방향을 모르겠는데 뭐 폭모감이나 아니면은 차트에 무빙이 있다고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관망을 할 때가 필요가 있단 1번. 그러니까 현금 관망을 할 때 관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포지션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뭐 선물 거래 방송들 하는 BJ들을 보면 항상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BJ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잃으면 뭐 어떻게 뒤에서 받쳐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생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자리면 도둑이 제 목에 칼이 도둑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포지션 잡으라고 강요해도 포지션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모르는 자리라면 굳이 소액만 타볼까?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지 마십시오. 차트를 보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내가 모르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왜냐면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롱 그리고 숏 둘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있는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랑은 다르게 포지션을 굳이 자주 진입을 할 이유도 없고, 현금 관망을 오히려 많이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빙이 잦더라도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다음 거래를 열 때도 그렇고 본인 돈을 지키는 데 쉬워요. 기본적으로 선물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싸움입니다. 돈을 벌고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선물은.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는 자리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 2번, 포지션 진입 시 손절 가격, 스탑을 꼭 생각하고 진입한다. 이거는 무조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는 자리, 내가 어느 정도의 2번, 3번 같은 얘기긴 한데, 포지션 진입 전에 자신만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손절 가격, 그러니까 스탑 로스 생각하고 진입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탑로스를 수정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꼭 올라오거나 자기가 롱을 잡았는데 스탑로스를 뭐 내린다거나, 조금만 더 볼까? 아니면 거래를 하시다가 분명 스탑로스가 본인의 스탑을 딱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거래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좀만 더 보자 하고 스탑로스를 수정하니까 스탑로스 수정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한, 한 번 세팅한 스탑로스는 그냥 터트리는 게 맞습니다. 터트리고 바로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터트리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게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차라리 터트리고 다시 잡으세요. 바로. 그게 낫지. 스탑로스는 한 번 설정을 했으면 절대 안 건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3번.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발 손절을 해도 스탑을 걸었으면 수정하지 마세요. 다시 시장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정 섞인 매매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스탑로스를 터트리는 이유는 청산을 막기 위함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산을 막기 위해서 스탑로스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설정하는 게 스탑로스입니다. 어차피 청산 직전까지 갈 거래라면 말을 잘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뭐 청산을 막기 위함도 있긴 있네요. 저는 스탑 자리는 옮기지 않아요. 뭐 청산도 청산인데 갑자기 뇌정지가 왔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 제가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설명을 하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모아서 뭔가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지션 진입 전에 자신만의 주관점인 관점을 가진다. 이 말은 엘리엇 파동이던 뭐 하모닉이던 리딩 다이고날이던 뭐 지표를 갖다 쓰던 뭘 갖다 쓰던 어쨌든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매매를 하기 전에 앞서 자신만의 관점을 그리기 위함이에요. 어떤 거를 쓰는 건 어떤 거를 쓰던 그건 본인의 마음이고, 뭐 여러 개 복수를 쓰던 어쨌든 그런 거는 다 전부 다 본인이 롱이든 숏이든 비트코인이 얼마를 갈 것 같다든 올랐다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든 뭐든 본인만의 관점을 그리기 위함입니다. 뭐 다인데 사실 본인만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롱인지 숏인지 모르는데 매매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결국 1, 2, 3번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1, 2, 3번 다 이런 말은 뭔 말이냐면 사실 내가 관점이 없는데 매매하지 말란 소리고, 손절 가격도 없는 스탑로스를 두지도 않는데 매매를 하지 말란 이야기고, 롱인지 숏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란 소리예요. 확실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자리에서만 진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분명 뭐 제가 2강에서 세력이 올리기 전과 떨어지기 전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편에 강의를 해드릴 거지만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꼭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모르시겠으면 모니터 화면에 포스트잇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모니터 화면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본인의 시대에 벗어나는 무리한 배율, 추매를 끌어다 쓰지 않는다. 4번. 가끔 보면 배율,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 모든 것을 걸겠다. 스탑로스 코앞이니까 배율을 더 끌어다 써서 포지션을 더 진입하겠다. 그 개수죠. 네, 포지션 개수 더 진입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탑로스는 다음 거래를 열기 위함에서도 필요한 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율을 적어도 내가 다음 거래를 열 수 있을 정도로만 설정을 하세요. 고 레버리지를 쓰던 저 레버리지를 쓰던 그거는 본인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 거래가 실패할 경우도 감안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매매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말란 소리입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그 더러운 욕심, 인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게 망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거래는 기본적으로 현물 거래랑 다르기 때문에 이 배율을 설정함에 있어 배율을 설정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레버리지를 줄이시고 욕심을 버리세요. 많은 거래를 많은 거래를 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또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다 쓸 필요도 없고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포지션에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마세요. 본인이 감당이 가능한, 본인이 이 손실을 입어도 멘탈이 안 깨질 만한 레버리지를 끌고 매매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절반 익절, 절반 본절 로스, 반익 반본이라고 부르죠. 앞서 1, 2, 3, 4번에 설명드린 것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만 해라 뭐 기본적인 것들이죠. 뻔하게 들었을 소리지만 인간이 안 지켜지는 것 중 하나지만 반익 반본 이거는 제발 지켜야 되는 것 중 하나예요. 반익절 로스, 그러니까 포지션에 진입함에 있어서 포지션을 진입하신 뒤에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저는 27,300달러 이 자리에서 140비트를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27,900달러에서 더 올라갈 거란 예상은 했지만 혹여나 모르니 이 자리에서 반익절 날리고 본절 로스를 걸었습니다. 제가 진입한 평단에. 그리고 이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서 이 자리에 팔았어요. 이 자리에 전부 다 익절을 했습니다. 반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절반 익절 로스 왜 하냐, 맞대가리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1번은 본절 로스가 터졌을 때 수수료의 맨징을 어느 정도 함에 있어서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 거래가 실패했을 시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시에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챙겨 놓고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절반 릭절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 릭절을 하게 되고, 절반을 하고 저는 리스크 없는 거래를 좋아합니다. 마진은 리스크를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진은 리스크를 늘 적게 가지고 가고 리스크 없는 거래를 열기를 많이 매매를 할 때 다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리스크를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에 멘탈이랑 연결돼 있고 매매하는 습관에 모든 연결을 시켜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반익절을 하고 반 본절 로스를 걸면 적어도 매매 리스크가 없어지죠. 이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는데 뭐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차트를 본다거나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왔는데도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자리에서 반익이 아니라 불타기를 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돈에 미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물론 이런 파동에 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뒤돌아 보면 결국 다 잃어요. 결국 다 잃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불타기를 하는 미친 짓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반익절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반익절을 하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그게 항상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반익절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적당한 익절과 반 본절 로스, 반익 반본 꼭 생활화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반 익절하고 반 본절 로스를 꼭 겁니다.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제 2강에서 어떻게 하면 어디서 절반을 익절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스탑로스 손절 가격을 설정을 어디에 두면 맞고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음 2강 때.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6번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하고, 어쨌든 매매를 하면 모든 거래가 다 맞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모든 거래를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0번 중에 3번은 틀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10번 중에 3번이나 뭐 5번, 4번, 6번, 뭐 10번 중에 9번을 틀리더라도 만약에 관점이 틀렸고 그리고 스탑로스를 터뜨려서 손실을 입던 청산을 입었던 그날은 차트를 끄고 일어나라. 복수감에 매매하지 마세요.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매매하면 모든 게 일그러집니다. 그냥 본인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뭐 가령 예를 들어 내가 28,000에 숏을 쳤는데 28,200에 스탑로스를 뒀는데 손실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 복구해야지 하고 매매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차트 끄고. 복구 심리가 발동이 되면 굉장히 이 모든 1, 2, 3, 4, 5번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1, 2, 3, 4, 5, 6번의 소리들이지만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들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뭐 여러 방송을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어차피 이런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마진 거래에 많은 손실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마진 거래는 답이 없구나. 뭐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을 하면서 여러분들 레버리지 없는, 즉 선물 시장을 완전히 기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고, 만약에 본인이 이거에 적응을 못하면 그냥 안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시장을 떠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저는 적어도 외면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물만 하는 것도 답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현물 시장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매수 버튼만 누르면 돈 벌게 해주고 이런 시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코인판에 발을 들였으면 선물 거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공부를 뭐 한다고 이게 공부라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챙겨가고 이 레버리지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뭐 재능이 없으면 못한다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재능이 없으면 못한다 뭐 코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래를 많이 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능은 없어도 돼요. 타점을 방법으로 만드는 게 어렵다고. 감정 없는 매매를 하려면 타점이 일정한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타점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2강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매를 할 때 타점을 잡고 관점을 만드는 방법들, 가령 지표가 됐던 매매 패턴이 됐던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또 2강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2강에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현물은 강의할 게 없습니다. 현물은 제가 말하는데 오히려 레버리지를 낀 마진 거래보다 현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없는 것 같네요.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